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K리그1이 긴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독 교체 이후 첫 리그 경기를 치르는 수원의 경기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수원의 상대인 울산은 리그 무패를 달리며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탈락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해야만 했죠. 극심한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교체한 수원 역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이병근 감독은 이미 전술적인 변화를 예고한 바 있죠. 이번 경기는 비록 퇴장이라는 변수가 경기 흐름을 크게 바꿔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수원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병근 감독 체제의 수원에서 맞이하게 될 변화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이 꺼내든 건 백포라인이었습니다. 지난 김천과의 FA컵에 이어서 이번에도 백포라인을 유지했는데요. 오랜 기간 백스리에 익숙해 있는 수원 선수들에게 이병근 감독은 나름의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었죠. 대형을 바꾼 수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은 수비 사이 공간 커버입니다. 백스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반면 백포로 수비할 시에는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에서 위험을 노출할 수 있는데 울산 역시 이 부분을 공략합니다. 이렇게 수원의 라인 사이가 벌어졌을 때 공격수들은 놓치지 않고 곧바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측면을 공략할 때도 순간 수원의 수비폭이 넓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도 침투하는 공격을 보여주죠. 움직입니다. 바코의 크로스. 오, 세갑니다. 이에 수원은 변칙적인 수비 방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류승우를 사실상 윙백처럼 활용하면서 백5나 다름없는 수비 대형을 구축하는데요. 이렇게 류승우는 오버래핑하는 김태환을 따라 수비 라인 옆으로 와서 자리를 잡죠. 이는 최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이 맨시티를 상대할 때 발베르데가 풀백 옆에서 수비를 돕게 한 것과 비슷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류승우의 중용 가능성입니다. 류승우의 장점이라고 하면 간결한 볼터치를 통한 원투패스 움직임, 좋은 활동량과 오프더볼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이병근 감독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활동량을 통한 수비에서의 기여뿐 아니라 공격 시에도 류승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에 위치하지만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며 플레이에 관여하는데요. 직접 볼 터치 횟수를 늘려가며 공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볼 운반을 하며 패스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죠. 유형은 다르지만 대구에서 세징야가 해내던 역할을 류승우가 해줄 수 있습니다. 공이 없을 때에도 류승우는 수시로 뒷공간 침투를 시도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는데요. 류승우의 이런 활발한 움직임은 반대로 그로닝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만들었죠. 류승우와 반대로 이병근 체제에서 입지가 좁아질 1순위 선수를 뽑자면 그로닝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원하는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병근 감독은 대구 시절에도 최전방 타겟맨의 연계를 활용한 플레이를 자주 연출했죠.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에게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로닝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K리그에 온 이후 지금까지 지켜본 그로닝은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 뒤를 노리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수비 라인 배후로 침투한 뒤 최대한 골문 가까이서 슈팅 기회를 노리는 전형적인 포처 스타일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상대 라인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는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죠. 약간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사리치의 패스.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수원이 볼 탈취에 성공한 후 곧바로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로닝과 류승우가 모두 수비 라인을 향해 뛰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역시 그로닝의 이상적인 오프더볼이 아쉬웠던 장면인데요. 낮은 위치로 내려오며 센터백 한 명을 자신에게 붙잡아뒀다면 류승우가 보다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침투할 수 있었던 장면이죠. 팀의 공격 시퀀스에서 기점 역할보다는 최종적인 역할에만 집중하려는 그로닝의 플레이 스타일은 이병근 감독의 축구와 상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로닝은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오연규와 교체됩니다. 수원은 새로 투입된 오연규를 활용해서 곧바로 이상적인 공격을 만들어내는데요. 왼쪽 측면에 있는 류승우에게 공이 가자 이기재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연규 역시 박스에 머무르지 않고 측면으로 지원을 오며 3자 구도를 형성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하프 스페이스로 제4자가 침투합니다. 오연규가 등지면서 패스 연결. 크로스 띄워줬습니다. 이한도가 가슴으로 떨구고 슛! 막았습니다. 제체 슈팅! 이병근 감독이 최전방 공격수에게 원하는 플레이를 오연규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 하나를 붙잡은 채 동료들을 살려줄 수 있어야 하고 간결한 연계 플레이도 능숙해야 하죠. 이는 현재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김건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김건희가 돌아오게 된다면 1순위 스트라이커로 중용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죠. 염기훈 앞으로 잘 보냈습니다. 오현규
다시 염기훈이 이어봤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염기훈이 뛸 수 있습니다. 염기훈입니다. 염기훈! 후반전의 주인공은 염기훈이었습니다. 이병근 감독은 노장 염기훈의 출전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가며 앞으로 중용할 뜻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후반전이었죠. 염기훈의 활동 반경은 명확하게 제한돼 있었습니다. 바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인데요.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염기훈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염기훈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머무르며 측면 공격의 연결고리를 맞습니다. 본인의 강점인 골키핑과 왼발 킥을 활용해 이 공간을 지배하죠. 염기훈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리치와 이기재가 도움을 줬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뛰며 만들어내는 공간을 염기훈은 여유있게 서포트해주기만 하면 됐죠. 사리치와 염기훈 두 명의 왼발 마스터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만들어내는 플레이는 간결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단 3번의 패스로 울산을 위협하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사리치와 염기훈이 같은 선상에서 플레이하고 이기재는 측면을 넓히러 가죠. 염기훈의 원터치 패스. 이기재. 3자 플레이로 측면을 공략해보려 하지만 활로를 찾지 못합니다. 이때 벌어진 하프 스페이스를 감지하고 움직이는 건 바로 반대쪽의 류승우죠. 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염기훈이 띄워줬습니다. 안쪽으로 공이 투입이 됐어요. 돌아서려고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류승우 선수의 크로스가 반대편으로 길게 날아갑니다. 이번에도 사리치와 염기훈의 발끝에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류승우가 넓게 벌린 상황이죠. 염기훈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측면의 류승우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2대2 플레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승원과 사리치. 본능적으로 넓은 공간에 류승우를 선택하긴 했지만 좋은 공격 시도였습니다. 이렇게 수원은 염기훈을 기점으로 여러 차례 좋은 공격을 만들어내죠. 결승골 장면입니다. 류승우와 이기재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넓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염기훈은 이곳에서 편하게 볼을 받습니다. 이후 염기훈의 패스를 시작으로 결승골이 나오죠. 한번 잡고 염기훈 칩니다. 염기훈 안쪽으로 자 사리치 막골자 수원이 먼저 앞서갑니다. 사리치. 야, 이거는 염기훈 선수가 전술적으로 염기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병근 감독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염기훈 스스로가 선수로서의 가치를 증명한 만큼 앞으로 수원 팬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염기훈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수원의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활발했던 왼쪽 측면과 달리 반대쪽에서는 크게 위협적인 공격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파괴력 있는 우측 윙어 혹은 풀백을 보강할 수 있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 즉 왼쪽에 많은 숫자를 두고 반대쪽에선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의 솔로 플레이를 유도하는 것이죠. 수원은 울산의 리그 6위 행진을 저지함과 동시에 무려 리그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의 퇴장 악재가 겹친 승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경기 중 보여준 변화는 앞으로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는데요. 이병근 감독의 새로운 전술과 선수 기용이 수원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